안녕하십니까, 최중범입니다. 자, 이제 1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1강부터 15강까지 JSP의 문법적인 부분을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셨는데요. 지금 배우신 내용들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예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을 뿐이지 실제 고급 기술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들은 제가 거의 설명을 다 드렸어요. 참고 서적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6강부터는 제가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교재에서 제공하는 예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예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 아무리 문법만 잘한다고 해도 실제로 예제 프로젝트를 돌려보지 않는 한 그 로직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예제 프로젝트를 문법을 100%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을 하고 나면은 뭔가 자신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예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을 해야 사이트가 돌아가나, 자, 그 사이트를 돌리기 위해서 어떠한 설정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하고 17강에 걸쳐서 예제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중간중간에 화면이 바뀔 때 여러분들 기존까지는 화면을 커팅을 하고 제가 다시 연결했는데 하나하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제공받은 파일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없는 창은 모두 닫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 톰캣 실행을 중지를 시켜놓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마 요런 파일을 제공을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자, 4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파일이 있습니다. root.war. 자, 이 root.war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작성하면서 확장자가 JSP인 파일, 그리고 확장자가 자바인 파일, 또 확장자가 클래스인 파일, 모든 파일들을 하나하나 작성을 하시겠죠. 자, 이미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파일이 작성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는 JSP 파일도 있을 것이고 클래스 파일도 있을 것이고 무슨 설정을 해주는 프로퍼티 파일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여러가지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들 하나의 사이트를 구성하는 파일들을 모두 WAR이라는 확장자로 압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이트가 상용화돼서 다른 사람에게 팔려나갔다고 치십시오. 그러면 그 사이트를 산 사람은 자신의 컴퓨터에 사이트 만든 사람이 작성한 그 페이지들 있죠. 그것들을 모두 복사해서 붙여놔야겠죠. 이때 지금 왜 루트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은 사이트를 작성을 할 때 기본 폴더, 톰캣의 기본은 루트예요. 거기 루트 안에다가 인덱스니 디폴트니 레프트 라이트 이런 걸 넣어두면은 그냥 8080 포트 접속했을 때 거기 가서 페이지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요 루트라는 이름은 그 폴더 이름을 나타내죠. 자, 이 안에다가 작성한 모든 페이지를 담아서 압축을 시킨 root.war을 가져다가 자신의 컴퓨터에
톰캣이 설치된 경로. 자, 그 중에서 자카르타 톰캣의 웹 apps라는 폴더 안에다가 요거를 복사해서 집어넣고 톰캣을 한번 실행을 시키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자동으로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면서 풀린다는 얘기예요. 희한하죠? 자, 루트라는 폴더가 생기면서 그 안에 웹페이지, 웹을 구성하는 모든 페이지들이 압축이 풀린다는 얘기죠. 자, 중요한 파일이죠. 죄송합니다. 요거 만드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참고 서적을 통해서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먼저 root.war이라는 파일을 복사를 하셔다가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되느냐. 자, 내 컴퓨터에 C에 자카르타 톰캣이 설치된 경로가 있죠. 자카르타 톰캣의 웹 apps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톰캣을 기본값을 설치하면은 이미 루트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인덱스라는 파일이 있어요. 거기에 고양이가 뜨는 파일 있죠. 이 파일들을 제거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제 사이트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먼저 요 루트 요거를 딜리트 하시고 삭제를 하십시오. 삭제를 하고 나서 root.war 이라는 파일을 복사를 해 놓으시고 톰캣을 한번 실행을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드민 example test라는 컨텍스트 ctx라는 게 보이죠? 요게 뭐냐? 각각 하나의 사이트들입니다. examples 사이트, 어드민 사이트, 테스트 사이트.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war이라는 파일이 있었고 그게 압축이 풀리면서 폴더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있죠. 어드민, example, 테스트. 얘네들이 각각 하나의 사이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root.war을 집어넣었는데 걔는 왜 안 나와 있나요? 루트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요거예요. 이름이 표시가 안 돼요. 폴더는 루트라는 폴더가 있지만 로컬 호스트에 8080 접속하면은 어디까지 찾아가느냐? 루트 폴더까지 찾아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뭐예요? 접근을 하려면은 브라우저 주소줄에 로컬호스트 8080 하고 슬래시 examples까지 쳐줘야 이 안에 있는 사이트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시키고 나니까 이렇게 루트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사이트를 구성하는 폴더 및 파일들이 모두 압축이 풀려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요것만 해준다고 사이트가 돌아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파일들만 압축을 풀어놨을 뿐이지 몇 가지 설정을 더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설명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oot.war은 이렇게 자카르타 톰캣 웹 apps 안에 복사해 넣어놓고 톰캣을 실행시키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풀린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만들려면은 데이터베이스 연동은 필수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사이트 중에 데이터베이스 연동 안 된 사이트는 정말로 허접한 사이트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 바로 여기 db.properties라는 파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에디트 플러스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시면은 몇 줄 안 되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드라이버즈. 자, 드라이버, 어떤 드라이버 사용할 것이냐. 여러분들 SQL, 오라클, 이와 같은 기타 모든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려면은 그 데이터베이스 벤더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그럼 그 드라이버는 어떠한 드라이버를 쓰겠다는 게
정보가 있어야겠죠? 여기에다 적어줍니다. 자, 이 예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org, gjt, mm, mysql 드라이버예요. mysql을 사용하기 때문에 mysql에서 제공하는 mysql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거를 여기에다가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이름이 MyDB입니다. 그때 URL을 어떻게 설정해 줄 것이냐. 여러분들 MS SQL 사용할 때도 서버는 하고 서버 이름 써주고 그 다음에 경로 써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아이디 써주고 패스워드 써주고 어떤 데이터베이스 이용할 거냐 데이터베이스 이름 써주죠. 자, 이와 같은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URL, JDBC, MySQL이다. 현재 MySQL은 로컬호스트상에서 돌아가니까 로컬호스트. 이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DB 네임. 다음 물음표 하면 뭡니까? 쿼리 스트링. 어떤 정보를 이동하는 페이지로 보낼 때 쿼리 스트링을 이용하죠. 자, 유저, 루트 사용자. 다음 패스워드. 자, 지금 HD 돼 있는데 MySQL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면은 루트 사용자의 비밀번호 없는 계정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로그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MySQL로. 다음, 자, use 유니코드 사용하겠다. true. 다음, 캐릭터 셋은 ISO 8859-2를 사용하겠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이 부분. 다음, 네 번째 주에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최대 허용 연결 개수를 정해주고 있어요. maxcon이라는 이름으로 30을 적어주면은 30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DB 프로퍼티즈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제 프로젝트에서 어떤 클래스 파일이 얘를 읽어들여서 이러한 정보들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파일이 들어있는 경로가 설정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현재 예제 프로젝트에서는 얘를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걔를 먼저 찾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실제 들어있는 경로를 적어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에 클래스 파일은 전부 다 webinf의 클래시스라는 폴더 밑에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은 지금 자바킨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바를 배우셨으니까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어요. 자, 자바에서 사용하는 클래스는 패키지화 시키죠. 패키지화 시키는 이유는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 또는 종류에 따라서 폴더로 구분을 지어놓고 그 폴더 안에 클래스 파일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종류별로 나눌 수도 있고. 자, 클래시스라는 폴더 안에 자바캔이라는 폴더가 있고 DB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하고 관련된 클래스는 모두 여기 있겠구나. 그 중에서도 자,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때는 DB 커넥션 풀이라는 걸 이용을 해요. 데이터베이스 연결 객체를 여기다 담아뒀다가 사용자가 필요할 때 그 연결 객체를 호출을 하면은 커넥션 풀 매니저가 반환을 해주고 호출한 사용자한테 넘겨주고 사용자는 사용을 다 하고 나서 반환을 시키면은 또 다시 풀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풀은 벡터 또는 해시맵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파일이 풀 폴더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풀 폴더에 보시면은 db connection pool.java 물론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이 여기 있죠. 얘를 열어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db.properties 파일을 여기서 읽어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설정된 부분 경로명이
파일 인풋 스트림 생성자의 인수로 들어가요. C에 자카르타 톰캣의 db.property. 자, 여러분들 제공받은 소스에는 경로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카르타 톰캣 4.0의 db properties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지금 보이시는 대로 여러분들 실제 db.properties 파일이 담겨 있는 경로를 여기다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적어 주시고 나서 지금 요 위에 있는 클래스는 뭡니까? 물론 저는 이렇게 하고 다시 컴파일을 했어요. 근데 제공되는 root.war에 들어있던 클래스 파일은 경로가 다른 경로, 자카르타 톰캣 4.0으로 된 자바 파일이 컴파일 된 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로를 바꿔주고 다시 컴파일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공받은 소스라는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안에 root.war 안에 들어있는 모든 폴더가 다 있고 소스 파일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중에서 webinf의 클래시스의 자바캔의 db의 풀 폴더 안에 있는 3개의 파일을 모두 어디 경로? 같은 경로. 여러분들 실제 웹사이트에 루트의 webinf의 클래시스의 자바캔의 db 풀 여기에다 복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왜? 3개를 다 복사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db 커넥션 풀 매니저가 나머지 2개의 클래스를 참조를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럼 컴파일이 되려면은 참조되는 클래스들이 같은 폴더 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3개를 어디다 복사를 하시느냐? 자카르타 톰캣의 webApps의 루트의 webinf 클래시스 자바캔의 db의 풀 안에다가 복사를 해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풀 매니저의 소스 중에서 요 부분을 실제 여러분들 db 프로퍼티즈가 있는 경로로 잡아주시고 컴파일을 하셔야 돼요. 자, 에디트 플러스에서는 클래스 패스가 먹지 않기 때문에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컴파일을 할 때 자바에서 자기가 필요한 클래스들을 참조를 하려면은 클래스 패스에 그 경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내 컴퓨터를 들어가 보시면은 등록 정보. 자, 고급의 환경 변수를 가십시오. 저는 이미 클래스 패스를 잡아 놓았지만 여러분들은 클래스 패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클래스 패스를 추가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부터 보이는 부분을 쭉 추가를 하는 겁니다. 자카르타 톰캣의 webApps의 루트, webinf의 클래시스까지 여기가 패키지의 시작 부분이에요. 요렇게 설정을 해둬야 컴파일을 할 때 여기를 찾아가서 그 이하 패키지명을 다 뒤져가지고 필요한 클래스들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확인하시고, 자, 경로가 수정이 되고 3개 그 자바 파일이 복사가 되었다면은 명령 프롬프트를 하나 여시고 그 경로를 찾아갑니다. 자, 경로가 길어요. 자, 빨리 좀 가겠습니다. 자카르타 톰캣 cd 웹 apps cd 루트 cd 웹 inf cd 클래시스 cd 자바캔 cd db cd 풀 길죠. 자, 이제 dir 쳐보면은 3개가 나와 있죠. 자, 얘네들을 이 상태에서 db 커넥션 풀 매니저만 컴파일 해도 돼요. 근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개 다 컴파일을 해요. 자, 이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java 하면은
자바 파일이 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게 컴파일이 됩니다. 자, 엔터 치시면은 쭉 컴파일을 하겠죠? 자, 에러 없이 컴파일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준 작업이 뭡니까? 자, db.properties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기 위한 파일의 경로를 제대로 잡아주고 나서 컴파일을 해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자, 지금 실제 경로죠. 여기에 3개의 클래스가 모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제공된 것 중에서 지금 살펴본 게 뭐죠? 자, root.war하고 db.properties를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요번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자바캔 SQL 요거는 뭐냐면은 다음 강의 하기로 하고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공된 root.war이라는 파일, 얘는 웹페이지, 그 사이트를 구성하는 모든 페이지가 들어있는 파일이라고 그랬죠. 얘를 자카르타 톰캣의 웹 app 폴더 안에다가 복사를 해놓고 톰캣을 한번 실행을 시켜준다. 그러면 root.war이 압축된 게 모두 풀리면서 root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모든 파일이 압축 해제가 되어서 생성된다. 자,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정보들을 담고 있는 db.properties라는 파일을 C의 자카르타 톰캣 폴더 안에 집어넣어 놓고 얘를 참조하는 소스 db connection pool manager .java를 열고 실제 db.properties가 들어있는 경로를 파일 인풋 스트림, 자, 소스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생성자의 인수로 잡아준다. 그래야 제대로 불러서 읽을 거 아닙니까? 자, 잡아주고 나서 얘를 컴파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컴파일이 안 되니까 참조하는 클래스 풀 db connection pool하고 db pool exception 두 개를 해당 경로 자카르타 톰캣의 웹 apps의 루트의 웹 inf의 클래시스의 자바캔의 db pool 이 안에다가 3개를 동시에 집어넣어주고 복사해주고, 자, 그건 어디 있어요? 소스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죠. 복사를 해주고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컴파일을 할 때는 클래스 패스를 지정을 해줘야 거기서부터 해당 패키지 내용들을 모두 참조를 해서 클래스를 불러오니까 클래스 패스를 내 컴퓨터의 등록 정보에 가서 고급의 환경 변수에 클래스 패스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고 어디까지요? C의 자카르타 톰캣의 웹 apps의 루트의 웹 inf의 클래시스까지 여기가 패키지의 시작점이에요. 여기까지 클래스 패스를 잡아준다. 그리고 나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서 해당 경로를 찾아가서 들어있는 자바 파일을 한꺼번에 컴파일 해준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17강에서는 자바캔 SQL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테이블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강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